최근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만 제자리라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KB금융 같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만 독주하는 모습에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사실은 현재의 시장 흐름이 2025년 11월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코스피는 단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20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까지 거침없는 기세로 급등하며 모든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급등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극심한 변동성 구간이 찾아왔고 유동성의 향방이 결정된 뒤에야 시장은 비로소 숨고르기를 마치고 다시 도약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닌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종목과 데이터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시점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역사적인 고점인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한편에서는 가파른 상승 속도에 따른 버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새해 첫 거래일부터 4,300선을 가볍게 넘어서며 단 한 달 만에 1,000포인트가 오르는 기적 같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증시는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모두를 열광케 했습니다. 2026년 들어서도 멈추지 않는 이 뜨거운 상승세의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 산업의 부활과 혁신이 가장 거대한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거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합산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삼성전자가 2027년에는 영업이익 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치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역대 최고 영업이익이었던 2018년의 58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성장한다는 계산이 나오니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인공지능 혁명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메모리 칩인 D램과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유례없는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용 D램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와 더불어 서버용 D램 가격 역시 분기를 거듭할수록 수백 달러씩 치솟으며 기업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코스피가 기본 시나리오대로라면 6,000포인트에 도달하고 강세장이 지속될 경우 7,5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고 분석하여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국내 증권사인 NH투자증권 역시 코스피 목표치를 7,300포인트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안은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1.5배 수준으로 일본의 1.7배나 대만의 3.8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 평균인 3.5배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상승의 속도인데 2025년 한 해 동안 75%가 올랐고 올해 벌써 23%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1년 만에 지수가 100% 가까이 상승했다는 사실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깊은 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5일에는 하루 만에 코스피가 4% 넘게 폭락하며 시가총액 200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세와 함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자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급락의 배경에는 미국의 통화 긴축 우려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불거진 인공지능 거품론이라는 대외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버블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특정 업종에 자금이 쏠리면서 발생하는 선별적 과열 상태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버블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여주는 실질적인 영업이익과 견고한 실적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붐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현재 진행형이며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에만 상승세가 집중되어 다른 업종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하루에 6%가 올랐다가 다음 날 3%가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연준 의장 교체와 미중 무역 전쟁의 심화 같은 외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뜨거운 시장의 열기 속에서도 우리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많은 분들이 조정 장세의 시작을 걱정하시는데 우리는 현재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 들어 4,300선을 넘긴 코스피가 5,300이라는 미지의 고지를 향해 달렸지만 최근의 변동성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널뛰기 장세가 단순한 숨 고르기인지 아니면 대세 하락의 전조 증상인지를 구분해내는 안목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시장을 흔들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오시 전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행보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입니다. 그는 평소 양적 완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온 인물이라 유동성 축소 우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락의 트리거는 귀금속과 암호화폐 같은 대체 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청산 사태가 주식시장의 심리까지 위축시킨 점입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금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코인 시장마저 급락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가 극도로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자 글로벌 자금은 주식시장을 떠나 안전한 현금성 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발생한 인공지능 소음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유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의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은 작년 2025년 11월에 우리가 겪었던 시장의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당시에도 코스피는 4,200포인트까지 급등한 뒤 변동성 구간에 진입했으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하락 요인들과 거의 판박이 수준이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암호화폐 시장의 청산,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소음까지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며 시장을 흔들었던 과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의 조정이 결국은 추세 하락이 아닌 건강한 숨 고르기였음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새로운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본질이 금리 인하였다면 올해 2월의 핵심 변수는 차기 연준 의장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3월 혹은 4월로 예정된 케빈 오시의 인사청문회는 시장의 막연한 공포를 해소해줄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의 입을 통해 정책 경로가 확인된다면 시장을 짓누르던 유동성 우려는 빠르게 사라지고 다시 본연의 상승 동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변동성은 시장의 근본적인 방향을 꺾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씻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한 시기에 외국인이라는 영리한 설계자들은 과연 어떤 종목을 자신들의 바구니에 몰래 담고 있는지 그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바구니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실질적인 주주 환원을 실천하는 수혜주들이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처럼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며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부 가치가 1배도 안 되는데 배당 수익률이 5%를 넘는 금융주와 지주사들은
외국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먹잇감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바구니에는 인공지능 소음을 뚫고 독보적인 실적을 증명해내는 반도체 핵심 하드웨어 종목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서비스, 기업은 매도할지언정 6세대 HBM과 CXL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결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물량이 이미 완판되었다는 소식은 외국인이 왜 반도체 대장주에 베팅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바구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역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K방산과 원자력 발전 섹터로 외국인의 전략적인 선택이 돋보이는 구간입니다. 유럽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될수록 한국 무기의 가성비와 빠른 납기 능력이 부각되며 방산주가 외국인의 안전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에 이어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이 90%를 넘어서며 대한민국 원전 기술은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단순히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그 자체에 베팅하며 지수 5,000선 아래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을 이길 수는 없어도 그들의 투자 로직을 이해하고 그들의 등에 올라타 함께 수익의 목적지로 향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에 조선과 원전 그리고 방산주를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라면 올해 찾아올 조정 장세를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섹터는 역시 반도체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코스피 전체 이익의 40%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부터 6세대 HBM 칩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여 설 연휴 직후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라 기대가 큽니다. SK하이닉스 또한 32단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170조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분야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섹터로 GPU가 늘어날수록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기업들의 가치가 뜁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언급했듯 인공지능 성장의 핵심은 전력이 좌우할 것이며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폭증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압기와 케이블, 그리고 배전반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의 매출이 폭발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내 점유율도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며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전력 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시장의 성장도 눈부시며 정부는 2038년까지 거대 규모의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배터리 대장주들이 ESS 시장 확대의 중심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확정과 소형 모듈 원자로 추진 소식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의 핵심 설비 공급 능력도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과 방산, 그리고 기계 섹터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이 수출 모멘텀을 타고 강력한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과거의 기계공학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계에 인공지능 두뇌가 탑재되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배치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와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양산 계획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관련 부품주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가가 눌림목을 형성할 때 로봇 감속기나 센서, 그리고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보유한 종목들을 선별하여 담아두는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자산 배분 비중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주식 70%에 현금 30%를 유지하는 황금 비율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주식 비중을 80%까지 높이고 현금을 20% 정도 확보하여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지수가 7,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라 믿으면서 왜 현금을 남겨두느냐고 묻겠지만 투자는 단순한 확률 게임이 아니라 철저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승 사이클의 중반부에 진입하여 수익은 나고 있지만 변동성 역시 커진 구간이기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총알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나 전력인프라, 그리고 로봇 같은 실적이 확실한 주도주를 꽉 채워두었다면 지수가 흔들려도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갖춘 셈입니다. 남겨둔 현금 30%는 포기한 자금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대외 악재로 시장이 툭 떨어질 때 남들이 비명을 지르는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 헐값에 나와도 그저 구경만 해야 하며 그것만큼 투자자에게 고통스럽고 뼈아픈 순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할 때 시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단순히 매출이 느는 것을 넘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거나 영업이익률이 급등하는 순간입니다. 에코프로의 사례처럼 기술의 상용화와 함께 기업의 수주 잔고가 실제 숫자로 찍히고 관련 뉴스가 쏟아질 때는 강력한 상승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물가와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피크아웃 현상인데,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면 중앙은행의 긴축 부담이 줄어들어 시장의 활기가 돕니다. 환율이 안정을 찾고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은 끝났으며 언제 내릴지를 고민한다는 뉘앙스를 보일 때 주식시장은 가장 뜨겁고 빠르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제조 PMI 지표가 50을 넘어 확장 국면에 진입하거나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실물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회복을 알릴 때입니다. 반대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신호도 명확한데, 옆집 아주머니까지 주식 이야기를 하며 너도 나도 신용대출을 끌어다 쓸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탐욕이 이성을 지배하고 기업의 실적은 제자리인데 주가만 꿈을 먹고 폭등하여 멀티플이 과거 평균보다 2배 이상 치솟는다면 일단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이라는 중력에 이끌려 내려오게 되어 있으며, 거시 경제 지표에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시장에 우호적이었던 제도들이 규제로 돌아설 때,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들이 일제히 낙관론만 펼칠 때 저는 한 걸음 물러납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는 준비된 투자자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026년 시장은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를 줄 것이 분명하지만 그 열매는 차가운 이성으로 시장의 시그널을 읽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대형주만 독주하는 장세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급함은 가장 큰 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증시의 핵심 키워드는 확실성과 주주 환원이며, 자본력을 갖춘 대형주들이 먼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태우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의 테마주보다는 시가총액 상위의 우량주부터 차근차근 쓸어 담고 있으며, 이는 돈을 잘 버는 놈이 대접받는 상식적인 시장의 복귀입니다. 대형주가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작정 추격 매수하는 것은 금물이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색깔은 반드시 우량주 중심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지금의 대형주 장세는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의 체질이 변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소형주나 테마주만 가득하다면 대형주가 눌림목 조정을 줄 때마다 비중을 30%에서 50%까지 점진적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무겁게만 느껴졌던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 흐름을 받아들이고 2026년에 삼성전자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엔진을 달았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형주 상승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역전의 전략은 1등주를 뒤따르는 실적 기반의 중대형주인 1.5등주를 찾아 공략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길을 닦아놓으면 그 밑에 핵심 장비를 납품하며 탄탄한 실적을 보유한 시총 1조 원에서 5조 원대 기업들이 키 맞추기 상승을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주와 지주사처럼 저평가된 대형주들의 귀환을 무시하지 마시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배당을 늘리는 시나리오를 주목하십시오. 대형주를 매수할 때도 오늘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5회에서 6회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 평단가를 관리해야 합니다. 남들이 수익을 냈다는 소리에 조급해져서 꼭대기에서 잡는 순간 귀신같이 대형주는 쉬어가고 소형주 장세가 오는 것이 시장의 얄궂은 마법입니다. 시장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자산을 좀 더 건강하고 묵직하게 리모델링하는
현명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월 12일 특강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는 제가 진심을 다해 준비한 전략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특강은 매달 10일과 20일 그리고 30일마다 열리며 시황 분석과 텐베거 종목 그리고 암호화폐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특강 당일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셔야만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실무적인 예약 규칙입니다. 6시 이후에 신청하시면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누구는 공짜로 듣는데 나만 돈 내는 아까운 상황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데이터와 전략을 가지고 성투하실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며 차가운 이성으로 공포를 이겨내고 탐욕을 경계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냉정한 전쟁터입니다. 이번 조정 장세가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아닌 자산 레벨업을 위한 축복의 구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해드린 섹터와 종목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꼼꼼히 복기해 보시고 내일의 시장을 주도할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길은 멀고 험난해 보이지만 올바른 방향 설정과 꾸준한 공부가 뒷받침된다면 반드시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다음 특강에서 더욱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봄날의 수익률을 기대합니다.